긴장하고 있어요. 경기는 약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현주 최고위원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여기가 부산 친구입니다. 밥을 같이 합니다. 밥을 같이 하나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엄청난 강행군을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뿌듯이 하는데 네, 지금 오늘 막 머리도 막 그렇고 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봐주시죠. 네. 어제 경남에 왔습니다. 경남에 와서 어제를 갔다가 어제 조선소 3번중공업 하나 오션 갔다가 그리고 오늘이 이제 창원의 에어로스페이스, 또 LG전자, 또 두산중공업 갔다가 또 부산신항 대표님 오셔가지고 신항 갔다가 또 한진중공업 갔다가 지금 이제 오는 길인데 저 밥을 못 먹어서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화장실 다녀오느라고 조금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좀 바쁩니다. 바빠. 네.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오늘 경남의 이제 산업 현장을 다녀오는 길에 또 마침 부산 진도 갑을에서 당원결의 하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강의라고 할 건 없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특강을 해가려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여러분 다른 얘기들을 유튜브에서도 많이 듣고 또 여기저기서도 많이 들을 테니까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는 생략하고 그죠? 네, 제가 또 요즘에 제가 무슨 일을 주로 당해서 하고 있냐면 제가 미래 성장 전략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경남에 가서 하고 온 일도 산업 현장을 시찰하면서 거기에 이제 현장에서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하고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성장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집권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공약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조기 대선 시작은 안 됐으니까 공식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부터 이제 국고펀드 가지고도 되게 얘기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궁금하시죠? 예. 우선 뭐냐 하면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지금 저렇게 트럼프가 저렇게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뭔가 깡패 같아. 그죠? 네. 뭔가 진짜 왜 저러지 정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럴 정도로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고 근데 전 세계가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왜 지금 경제 이렇게 어렵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너무 앞으로 더 건너가면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으니까 2008년 금융위기 그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사실 많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그런 이제 미국의 운동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미국의 노동자들이 야, 내가 정말 열심히 그동안 일을 해왔는데 미국은 계속 부자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주 부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미국의 노동자들은 별로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최근까지 미국의 평균 실질임금이 한 50년 동안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평균 실질임금이 놀라운 일이죠, 그죠? 50년 동안. 그 정도로 미국의 그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임금, 소득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 이제 더 이렇게 거슬러 보면 레이건 때부터, 이게 막 그 경제가 어렵고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레이건이 제조업을 정리하자. 그죠?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안 돼. 이제 생산업이야. 경쟁력이 없어. 제조업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구조조정 막 하고. 그래가지고, 금융에 막 이렇게 돌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임금이 낮은 아시아로 막 가는 거예요. 공장들이. 그러면서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해요. 중국이 그때만 해도 임금이 엄청나게 쌌어요.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중국으로 다 갔어요. 그러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왔죠, 사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공장이 없어지니까, 제조업이 없어지니까 그전에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다 없어졌죠. 그리고는 그 이제 회사의 주주들은 어떻게 됐어요? 싼 곳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하니까 이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주주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거기에 노동자들은 일자리 많이 잃고 임금은 계속 낮아진 거죠. 그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일반 이제 백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이제 보니까 야, 저 아시아인들이 이제 중국을 대표로 해서 아시아인들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반중 정서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죠. 2001년만 해도 되게 못 살았는데, 2010년 지나고 2017년 지나고 2020년 지나니까 어느 날 뭐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갔더니 중국이 엄청나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2027년, 2030년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선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요.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상을 해볼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그죠? 그런데 막상 이제 미국의 스스로의 자기 국방, 다른 나라에 가서 지켜주는 건 둘째치고 자기 나라의 국방을 한번 보니까 이건 뭐지? 형편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조선을 보니까 배잖아요. 배, 군함, 그죠? 우리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 보면 엄청 멋있죠, 그죠? 예. 근데 그 사진 속에서 보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요, 다 낡아빠졌어요. 몇십 년 됐어요. 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 낡아가지고요. 수리를 안 하면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미국의 항공모함, 군함, 전함 이런 게 전부 다 낡았어요. 그런데 중국의 군함을 보니까 이제 갓새건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의 조선업이 어떻게 돼 있죠? 한국을 능가해버렸잖아요. 네. 물론 기술 면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요. 중국이 우리를 못 따라오죠. 하지만 가성비가 우리보다 싸니까. 그리고 물량 면에서 훨씬 많죠. 그래가지고 중국의 전함들을 보니까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군함이, 중국 군함이. 그리고 다 새 거야. 어쨌든 삐까번쩍해 보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인들이 빨리 미국 군함들을 새로 지어야 돼. 전쟁을 했는데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군함들이 막 깨지고 부서지고 침몰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 빨리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리를 해야 되죠. 그럼 어디 가서 해? 미국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조선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좀 있긴 한데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조선 새로 짓는 배에 건조하는 배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0여 척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건조한 배가 한 척. 정도 됩니다. 그것도 아주 조그만 한 척. 이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서져도 가서 질 수가 없어요. 수리도 안 돼요. 큰일 났어. 전쟁을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나 큰일 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조선업을 부활시키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는데 하루아침에 돼요? 안 되잖아요. 한 10년 걸려요. 그거 하는데. 그래서 뭐냐 미국에서 법을 냈어요.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 동맹국의 대상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한국하고 일본이죠. 근데 이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주요 대상이 돼 있고 제가 지지난주에 워싱턴을 갔는데 미국 의원들이 저한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 법을 통과시켜줘. 올라가 있잖아.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협정됐든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것은 사실은 군함에 대한 것이고 잠수함도 있고 뭐도 있고 다른 거 아닙니까? 수송선도 있고 이게 뭐예요? 그것은 군사협력이죠. 그래서 사실 동맹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미 동맹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군사력 협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제 정부 간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면 어쨌든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 어제 부산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이것을 그냥 하루 한 해에 보는 게 아니라 야 장기 계획을 해줘. 이런 거고 우리 방위비 협상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방위비 협상 할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끼워넣어서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미국이 이제 그런 상황. 근데 이것만 그래요? 자 반도체도 똑같아요. 설명을 미국이 해요. 그런데 누가 만들어요? 우리나라하고 대만, 그죠? 우리는 메모리 만들어요. 대만 시스템 만들죠. 그런데 정작 미국은 제조를 한다 못한다? 못 만들어요. 설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서 장갑차 굉장히 자주 탔어요. 야 멋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만들잖아요. 미국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최첨단을 만들어요. 근데 그런 거 못 만들어요. 잘 못 만들어요. 그리고 조선소 제가 미국의 필립 조선소 가봤어요. 하나가 이번에 인수를 했어요. 하려면 그런 것도 인수해서 좀 뭔가 해봐야 되니까. 그죠? 같이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세상에. 한 70년대 조선소 같아요. 갔는데, 1년에 한 척 났는데요. 1년에 한 척. 그리고 보니까, 너무나 생산성도 떨어지고. 근데 임금 우리나라에 1.8배, 1.5배 왔어요. 그런 지경이 되게 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들은, 특히 제조는, 이게 가성비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나라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서로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 그래서 야 우리 중국에서도 주문해서 가지고 오고 막 저기 러시아에서도 주문해서 가지고 오고 서로 막 바꿔 쓰고 막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갖다 썼는데 가스관이 연결해서 어느 날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 그래서 가스관이 갑자기 다 끊겼어. 그래서 독일의 천연가스 수입이 끊기면서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했는데 독일은 탈원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생에너지하고 LNG가 있었어요.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반드시 LNG 발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반짝했다가 흐렸다가, 그죠? 그 다음에 풍력도 바람이 쐈다가 안 쐈다가 하기 때문에 그 전력이 막 오락내락 하니까 우리가 그런데 전력이 우리 집은 상관이 없겠지만 집에 전기 쓰는 거는 근데 산업용 전기가 중요하잖아. 반도체 같은 거 그죠? 전기 얼마나 많이 써요. 그다음 AI는 전기를요 보통 산업 시설에 한 6배, 7배 씁니다. 엄청나게 많이 써요.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는. 근데 그렇게 쓰려면 일정하게 균질한 품질 좋은 전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제 생각 가지고는. 그래서 그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LNG로 일정하게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재생을 할 때는 LNG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런데 LNG가 벼랑간 가스 공급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독일에서 전기 요금이 3배가 됐어요. 3배. 하루아침에. 그래서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제조업은 다른 서비스업보다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독일이 제조업이 하루아침에 올라갔어요. 폭스바겐이 짐 싸들고 나가고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탈원전을 했던 뭐 그것 100%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한 어떤 정책 타격을 입고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화석연료를 이제 우리는 또 수입이 안 돼. 우리는 생산이 안 돼. 미국은 화석연료가 생산이 많이 돼요. 천연가스, 셰일가스 많이 돼요. 우리는 생산이 안 돼. 중국도 생산이 부족해요. 우리는 거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화석연료 60%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화석연료를 그럼 가스로 쓸 수 있어요. 가스를 관으로 쓸 수 있어요. 북한을 통해서 간이 들어와야 돼. 근데 얼마나 위험해.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에다가 중국에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간 다 끊어질 텐데.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그 관을 연결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LNG 선박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대만 해협이나 어디나 오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료비가 확 오르면서 우리는 졸지에 블랙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전기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난리가 났어. 다 친한 줄 알았어. 독일과 러시아가 친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적이 됐고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가 막 적국처럼 지금 지내면서 이제 서로 수입과 수출을 서로 막 하다가 이제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전 세계가요.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유사시에 우리가 혼자 동떨어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전략적으로 우리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서 뭐가 안 되면 여기 안 되면 저기서 갖고 올 수 있어야 되고 대안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정말 힘들어지고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싱가포르에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그 회원회사에 다니셨는데 싱가포르에서 이제 다니신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초등학교를 거기서 다녔는데 그때 제가 아주 못 살 때 다녔죠. 우리나라 80년 전후였으니까 그때 이제 다니면서 제가 아주 느낀 게 뭐냐면 야 여권이 신분증이에요. 여권이 계급이에요. 여권이 신분증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 조국이 자기 나라가 진짜 국민들한테 이 여권을 신분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급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살면. 제가 싱가포르 가서 사니까 여러 아이들하고 같이 지냈는데 내가 코리안일 때 그때 당시에 못 사는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보니까 기가 팍 주고 그죠? 지금 많이 좋아졌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길을 막 살려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경쟁하는데 우리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이 안 좋아서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기죽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가 성장을 잘 하고 있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미국이 그런 어떤 것을 깨닫고 이제 자국 중심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미국이 차단을 딱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차단을 하니까 그러면 중국이 내수는 계속 안 좋아지지만 전략적으로 어차피 공산 국가니까 그죠? 전략적으로 그런 산업들에 또 중국도 나름대로 막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막 경쟁하죠. 그런 상태에서 뭐 러시아는 또 푸틴이 나와서 난리를 치잖아요. 온 세계가 난리야.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하는 자원 같은 것도 이제 무기화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처럼 자유무역으로 수출해서 먹고 살던 나라들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유무역 시대니까 자 기업은 그냥 알아서 잘해. 정부는 정부대로 그냥 알아서 잘할게. 너는 너대로 잘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싼 부품이 있으면 중국에서 가서 사오든 러시아에서 사오든 미국에서 사오든 동남아에서 사오든 네가 알아서 해. 그죠? 그 다음에 뭐 노동자도 알아서 네가 고용해. 그리고 어디 나가가지고 공장을 설계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왔어요. 그죠? 그건 기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정부는 간섭 안 할게.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렸던 거예요. 그걸 미국에서 트럼프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그거 틀렸어라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노동자들이 다 일자리에 있고 중국 좋은 일만 시켰어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뭐 미국이 그렇게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고 질세라 중국은 더 난리를 치면서 온 자기 산업에다가 보조금 주고 뭐 세액 공개 주고 난리를 치면서 남의 나라 회사들을 막 배척하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중국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 핍박하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막 전쟁 일으키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지금 2008년 이후부터 쫙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그동안 깨닫지 못했어. 계속해서 자유무역, 자유경제, 자유시장 경제 물론 자유시장 경제 아직도 겉으로는 그죠? 하지만 기업은 네가 알아서, 노동자 네가 알아서, 회사 네가 알아서, 정부는 알아서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우리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우리 민주당 국부산업에서 또는 이제 지금 아마 많은 한국인들도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좀 늦었어요 사실. 이제 좀 사실 늦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나라들끼리 서로 사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도 남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지나가고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가 온 거예요. 매우 심각하게. 그래서 이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의 생존, 우리 국민의 생존, 또 나의 생존, 그죠? 내 개인 생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족의 생존, 회사의 생존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는 이제 과거처럼 정말 70대 80대 하듯이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산업, 특히 전략 산업 우리한테 굉장히 필수적인 아까 조선, 뭐 그다음에 첨단 산업,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기에도 들어가고 우리한테 필수적인 거다. 그게 없어지면 큰일 난다. 또 AI 전부 다 이게 전환되는데 그 전환 남들이 다 이걸 전환하는데 우리 개화기 때 그거 못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정신 팍 차려보니까 훅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AI 전환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 전환 이런 어떤 첨단 전략 산업 또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자립이 안 되는 하다못해 100%는 우리 어렵겠지만 지금 40%밖에 안 되는데 하다못해 한 60, 70이라도 가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허리띠라도 졸라매서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국가가 그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 하에서 기업들을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똘똘 뭉쳐서 그 전략 산업을 하는 기업들을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그 기업은 또 중소기업들하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같이 함께 가고 자, 그 사람들도요 옛날처럼 싼 거 어디서 사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급망이 우리나라 안에 있어야 돼.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협력업체를 옛날처럼 함께 키워야 돼요. 이게 수직 계열화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싼 부품이라도 한국 걸 써야 돼요. 가격이 비싸지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대신에 정부가 또 도와줘야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정말 중요한 전략 산업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를 한국 사람들 써야 돼요. 그죠? 이런 세상이 왔다. 근데 이렇게 해갖고 우리 이길 수 있을까?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서 걱정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술을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웬만한 뭐 법령 기술 가지고 이제 택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 기술을 어떻게 해야 돼? 국가가 주도해서 열심히 진짜 지금 시간이 없는 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R&D를 열심히 투자해서 지금 이제는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올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선, LNG, 선박 이런 거 우리가 한 5% 정도 국산 안 돼 있거든요. 그거 빨리 해요. 그 로얄티라도 우리가 안 주도록 해요. 그거를 정부가 선도해서 같이 투자해서 하고 그걸 나중에 정부가 회수를 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걸 하는 툴이 뭐냐? 그 전략적 투자의 도구가 바로 국부펀드 아이디어. 이제 좀 이해가 갔죠? 그래서 이때까지 여기저기 막 산재되어 있던 이제 불필요한 예산들, 좀 낭비하는 예산들 모아서 그런 국부펀드로 모으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데 투자를 하고, 그래서 기업은 거기에 발 맞춰서 함께 가고, 하나의 거대한 선단처럼 우리는 함께 간다. 그리고 미국하고도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조선업 이런 것들도 정말 치밀하게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갈 거 같이 가고, 중국하고 이런 문제는 전략적으로 봐서 그런 전략 산업은 같이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또 뭐 법령 이런 거는 뒤에서 이렇게 할 거는 엄청 힘들고 또 막 양면도 하고 어쨌든 정부가 매우 전략적이 되고 영합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사실 착한 것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서 저는 우리 어쨌든 지금 유력한 우리 당의 대표 주자께서 시대적으로 잘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우리가 열심히 그걸 잘 준비해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민주화 이런 거 잘했죠. 이제 이 시대적 파고를 넘는 이제 제2의 산업화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하면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국민들이 계속하라고 시키지 않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성장을 해내면 진짜 산업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금 뭐 완전히 성장 동력이 없어졌는데 기업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해서 착 하면 야 계속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엉뚱한 헛소리나 하고 막 이러는데 그죠? 저는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말이지 뭐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대안을 얘기하거나 우리가 생산적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여기에다가 무슨 사회주의를 일치하고 있어요. 예. 너무
촌스러워. 그리고 뭐 부산에 사실 뭐 산업은행 이전 이런 얘기 하는데 어, 산업은행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 시민이 영혼이래. 출장은 돼요. 맞아요. 수출입은행이 국고펀드 출장은 돼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 선수들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 만약에 디지털 금융 이런 거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 어떤 규제가 세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어요. 디지털 금융 같은 거는 그죠? 그리고 핀테크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이거를 부산에 하면 다 풀어. 규제를 부산에만 다 풀자. 이러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투자를 국부펀드가 한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각 산업은행이라든지 우리 기금들이 그 국부펀드에 출자를 해서 하면 되는 거 돈이 있으면 되는 거지. 산업은행이 이전이 부산 시민의 영혼이라고. 그죠?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 시민 영혼이래. 박형준이가. 규제를 대폭적으로 틀고 뭔가가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비전, 브랜드 비전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또 여기에 이제 물류, 그리고 신항 있잖아요. 아까 오늘 오전에 대표님하고 같이 북극 항로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했어요. 신항 가서. 근데 신항도 마찬가지. 신항만이 지금 한 4위, 5위 됩니다. 전 세계 불동량으로. 그런데 신항만의 그 물류의 시스템을 AI를 접목해서 업그레이드를 확 하는 거죠. 투자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건 잘해요. 그냥 AI, LLM, 오픈 AI, 딥시크 이런 거 못 따라가지 우리가. 그런데 이 물류 시스템을 신항만에 이걸 AI를 접목시켜서 이 신항만의 시스템 자체가 인공지능이 되게 하자.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미국에서 하고 이거 있는 거예요? 투자하면 돼요. 이거를 국부펀드가 투자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그러면 이게 글로벌리 최초의 인공지능 항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신항만의 생산성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야, 저 좋은 생각인데? 여기서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고 그냥 먹거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야 된다. 제가 아까 한진중공 갔다 왔지만 이제 방산도 그렇고 전 세계에 정말 LNG선 또 세빙선 이런 고부가 가치선 우리가 국산화 다 잘 안 돼 있는 거 우리가 정부가 국부펀드를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걸 실질 사업을 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가 국산화되는 그 연구개발 결과를 만들어냈고 대신에 정부가 투자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가 로열티를 조선소에서 받는 거예요. 지금은 프랑스 회사가 받는데 5% 받아요. 근데 정부가 조금 깎아서 한 3%만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팔면 되는 거예요. 그 지분을 정부가.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좋아지는. 그죠? 그렇게 하면 남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국펀드를 또 풀리면 그 펀드 가지고 또 다른 데 재투자하는 거예요. 아까 AI 물류했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당이, 민주당이 이제는 제2산업화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부강해지고 5만 불, 7만 불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 갔을 때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현주.